if문이 조건문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제 if문은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조건이 성립됐을 때 이 안쪽을 실행하겠다, 뭐 그런 건데, if문을 쓰는 거는 안에 논리값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age가 20일 때, 뭐 이제 nu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넘버에서 이제 줄여서 num이라고 해볼게요. 자, num이 10일 때 시스템 out.println 해서 10입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10입니다. 자, 그 다음 if 똑같이 적어볼게요. 자, 이거 적을 땐 꼭 이거 맞추세요. 자, 그 다음 단축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들여쓰기 할 때는 여러분 탭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자, 요쪽으로 보낼 땐 탭, 근데 다시 요쪽으로 보내고 싶다, 내어쓰기를 하고 싶을 땐 Shift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Shift 탭.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어쓰기를 할 줄 몰라요. 그럼 다시 하나씩 이렇게 해야겠죠? 귀찮겠죠? 여러 줄 하면 지워지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내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줄에서 다시 이렇게 보내고, 여러 줄에서 보내고. 되게 편합니다. 자, 아무튼 10입니다. 하나는 또 20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숫자를 쓸 수 있는 게 오직 10과 20밖에 없다고 쳤을 때, 이 조건 속에서, 자, 이 넘버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오직 10 아니면 20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랬을 때 정답은 둘 중 하나죠. 자, 이 조건을 잘 이해하세요. 자, 넘버, int 넘버에는 오직 10과 20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출력이 10입니다, 20입니다, 둘 중 하나만 나와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num이 10이거나 20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쵸? 지금은 20이니까 20입니다가 나올 테고, 여기 10을 바꾸면 느린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10입니다.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답이 어차피 둘 중 하나예요. 어차피 둘 중 하나. 10 아니면 20이라고 합니다. 이 정답이.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풀고 간다 했죠? 다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num 값 세팅하고 이제 자바가 봐요. if문이 있네? 뭐 조건이 있겠구나 하면서 조건을 봅니다. 근데 조건이, 자, 지금 num에 몇 들어있죠? 20 들어있습니다. 20 들어갈 때 해볼게요. 자, 이 조건 봤는데 num은 20이고 조건이 20과 10은 같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그러면 이 조건이 false로 돼요. false로. 거짓으로 변합니다. false가 거짓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true는 이제 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거짓으로 바뀝니다. 거짓으로 바뀌면 뭐다? 이 중괄호 안쪽이 실행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무조건 이 조건까지는 자바가 실행을 해본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조건 실행해보겠죠. 그래야지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실행될지 말지는 이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조건이 참이면 실행하는 거고,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을 안 하는 거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조건까지는 무조건 봐요. 자, 이거 조건 이제 거짓이니까 실행 안 합니다. 10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조건을 봤는데 num이 지금 20이에요. 20은 20과 같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20은 20과 같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값이 뭐가 된다? true 값이 된다.
true 값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실행되고 나면. 자, true 값이 되면 뭐다? 요 안쪽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 지금 넘이 20이라 쳤을 때 둘 중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자, 실행 안 했죠?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수능 문제라고 해볼게요. 수능 문제. 수능 어때요? 빨리빨리 풀고 다음 문제 풀어야 되죠. 그쵸? 빨리 풀고 다음 문제 풀고 빨리 풀고 다음 문제 풀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합니다. 자, 문제는 넘 값에 따라서 올바른 출력문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넘 값에 따라서. 자, 넘은 이제 보기가 10 아니면 20입니다. 자,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된대요. 여러분, 그럼 넘이 20일 때 위에가 정답인가요? 아래가 정답인가요? 보긴 두 개예요. 1번, 2번. 뭐가 답이죠? 자, 넘 값에 따라서 이 둘 중 하나가 나오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뭐가 답이죠? 2번이 답이죠? 네. 그쵸? 왜냐? 넘은 20이니까 조건이 이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이 if문과 이 if문은 서로 다른 if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이 자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넘값 처음에 세팅하고 그 다음 조건 보고 아니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건 보고 이게 맞구나 하고 넘어가요. 좀 더 쉬운 예로 예를 들어 뭐 보기 중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다고 합시다. 자, 문제 12번인데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보기와 똑같은 거. 보기와 같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근데 보기가 이제 10이에요. 자, 30이라 해보겠습니다. 30. 1번 이제 10, 2번 20, 3번 30, 4번 40, 5번 5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능 문제가 딱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죠? 아무튼 이제 보기가 30인데 여러분 1번 정답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2번은요? 아니죠. 3번은요? 정답이죠. 정답 찾았죠? 네. 이게 확실히 정답이에요. 맞나요? 네. 그렇죠. 확실히 정답인데 자, 4번 맞나요? 아니요. 5번은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3번에서 이미 정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음 것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볼 필요 없죠. 왜냐? 빨리빨리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자, 우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구조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볼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else if입니다. else if. 그러면 그냥 if문이랑 else if랑 뭐가 다른데? 자, if문을 봤을 때 자바는 처음에 넘값 세팅하고 조건 봅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조건까지 4번, 5번까지 굳이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미 확실한 정답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미 정답 나왔잖아요. 넘은 10 맞아요. 얘도 알아요. 실행하고 나서 여기까지 판단하고 보겠죠. 10 맞아요. 그런데도 20까지 굳이 보고 나서 이거는 펄스구나. 그럼 실행 안 시켜야겠다 하고 끝냅니다.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else if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 자, 다시 자바가 실행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문인데 else가 붙으면 여기가 봤는데 정답이죠?
자, 그러면 이거 출력문 실행하고 밑에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럼 뭐가 줄어든다?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프로그램이 좀 더 효율적이고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해되실까요? 물론 이렇게 써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이런 거 판단하는 이 몇 초가 0점 몇 초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더 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냐,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0점 몇 초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 1시간이 되고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구조다라는 거죠. 자, 나오는 건 똑같아요. 둘 중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뭐다? 이전 거 그냥 if 썼을 때보다 좀 더 빠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말 빠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예 자바가 좀 느린 것 같아서. 아무튼 지금 당장은 여러분 이게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0점 몇 초 차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 가면은 이런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이게 만들면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자바가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지만 이렇게 쓰면은 앞에서 정답이 나왔다. 그러면 아래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근데 위에가 정답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조건까지 보는 거예요. 조건까지. 근데 여기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넘이 20이에요. 정답은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인데, 자, 첫 번째가 정답 아니면 당연히 2번이겠죠? 그쵸?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 아니래요. 그럼 당연히 답 2번이겠죠? 이 상황에서 조건 볼 필요 있을까요? 자, 지금 얘는 1번 정답 아니네 하고 2번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차피 답이 둘 중 하나라면 얘가 무조건 정답이면 굳이 조건까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얘가 정답이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else예요. else는 뭐냐? 나 조건도 안 보고 그냥 너가 정답 하겠다. 이겁니다. else. 완전체는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30이 추가됐다 해볼게요. 자, 근데 자, 5월 30까지 추가 쓸 수 있대요. 근데 10도 아니고 20도 아니면 30이겠죠.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럴 때 그냥 얘로 정답을 치겠다. 나이가 30이면 조건도 안 보고 그냥 너 30 정답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자, 우선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인데 내일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